지난해 11월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대만 총통 차잉원 총통이 다시 부활하는 것 같습니다. 11월 24일 날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소속된 민진당, 민주진보당이죠. 민진당이 가지고 있던 13개 선거구에서 7개를 뺏기고 6개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당은 6개의 선거구에서 15개를 장악함으로써 정말 민진당으로서는 참패가 된 거죠. 2016년 1월 차잉원이 대만의 총통으로 등극할 때, 그 대만의 총통이라는 건 뭐 나치 총통 이런 거와 같은 총통이 아니고 대통령을 중국어식으로 번역하면 총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만 대통령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죠. 차잉원이 대만 총통이 됐을 때 중화민국 역사상은 최초로 여성 총통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화권 전체에 있어서는 중국 본토까지 합쳐서겠죠. 합쳐서 중화권 전체에서는 척천모후 이후에 최초의 여성 수장이 된 겁니다. 뭐 대단한 거죠. 더더구나 이제 차잉원의 경우는 어떤 뭐 집안의 빽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사적인 얘기지만 차잉원 자신도 첩의 자식이고 또 우리나라 박 대통령처럼 결혼도 안 한 싱글이었습니다. 상당한 난관을 뚫고 대만 역사상 민진당이 집권하는 두 번째 집권하는 천수입연 이후로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차잉원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데는 그 참패당한 걸 예사로이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정권하고 너무 닮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젊은 층들이 전부 돌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20대죠. 67%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다가 지금 63%가 지지하다 27%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대하는 게 도리어 63%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차잉원에 열광하던 그 국민당이 좀 보수당이니까 우리나라 이 보수당하고 비슷한 모습이에요. 좀 뻣뻣하고 귀족인 체하고 이런 게 싫어서 젊은 층들이 젊은 차잉원에 대해서 아주 환호를 했는데, 뭐 청년 실업이 우리는 지금 23%라고 하는데 대만도 만만치 않았어요. 12%까지 올랐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선 거예요. 첫째 이유는. 둘째 이유는 보수들이 반발을 한 겁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보수들이 반발했기 때문에 대만 의회에서 민진당이 주장하던 법안들이 속속들이 다 탈퇴를 합니다. 차잉원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동성애 교육 중단 법안이 통과됐어요. 또 화력 발전을 키우자, 탈원전을 하자, 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하고 너무 닮았어요. 탈원전 때문에 된소리 맞은 거예요, 차잉원이.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해왔지만 그것과 지지율을 끌기는커녕 도리어 민주당이 주장하던 원자력 발전 전면 중단이라는 게 이 법안 통과에서 이 항이 삭제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력 발전도 감축하자는 식으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영향도, 차잉원 자신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뒤에서 중국이 공작을 했다. 자기의 재임을. 사실은 1996년 총통 직선제 이후에 이 재임 안 된 총통이 없습니다. 대만에는. 근데 자기의 재임을 반대하는 중국이 뒤에서 공작을 해서
자기가 결국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들여다보면은 중국의 공작도 좀 있었겠죠. 분명히 간섭이. 시진핑이 정말 차잉원의 재임을 원치 않아요. 너무나 강경하게 탈중국 내지는 대만은 독립된 국가다, 완전 중국과 별개의 나라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원차이나 92년부터 주장해오던, 중국이 주장해오던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은 차잉원이 또 표를 얻은 것도 있죠. 근데 중국은 이런 차잉원이 사실은 뭐 영어로 말해서 pain in the ass죠. 목덜미에 난 혹처럼, 엉덩이에 난 뿔처럼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재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도 좀 했겠지만 더 큰 이유는 중화민국 대만 자체 내에서 젊은이들이 이탈하고 일자리가, 청년 실업이 크게 늘고 탈원전을 주장하고 또 우리나라의 역사 바로 세우기처럼 차잉원도 역시 역사 바로 세우기 해서,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적폐청산한다면서 박정희도 인정 안 하고 이승만도 인정 안 하는 것처럼 차잉원 역시 장개석, 대만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 장개석이 독재자라고 하면서 장개석 동상 머리 자르기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널리 퍼졌어요. 공원에 가면 장개석 동상에 머리가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없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한 수도 떠서 대만시에 있는, 타이베이시에 있는, 대만이 아니고 타이베이시에 있는 그 장개석 기념관, 제가 1년 대만 국립정치대학의 교환교수, 참 방문교수로 가 있을 때 저도 몇 번 거기 놀러를 갔습니다만 명물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링컨 기념센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이건 더 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총통기념관이 아니라 용도를 바꿔 딴 거로 쓰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어요. 여기에 다 부메랑을 맞은 겁니다. 이런 주장에.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 지지율이 안 되는데 2달 만에 차잉원이 오뚜기처럼 일어섰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은 우리 문 대통령이 끌고 가는 정책과 아주 닮았습니다. 이념도 비슷하죠. 사실은 진보개혁이라 하면서. 근데 이게 그런 이념을 끌고 가다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결정적으로 차잉원에게 실패를 안겨주는 거는 젊은 층이 돌아서고 보수층이 소위 말하는 반격을 가한 거고, 탈원전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생활고를 느끼고 또 불편함을 느끼고, 장개석 총통 같은 건국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독재자라고 치부를 하고 인정을 하지 않는 데 대해서 국민 반감을 산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는 우리하고 굉장히 안 닮았어요. 그런데 2개월 만에 차잉원이 다시 일었습니다. 반중국 내지 탈중국의 대만의 독립정신, 여기서부터는 우리 문정권하고 달라요. 물론 차잉원이 민진당을 다시 일으키고 다음 총통 연임을 위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지받기 위한 하나의 캐치프레이즈네요. 캐치프레이즈 내지는 심지어 정치적인 쇼일 수도 있지만 강한 대만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지금 보니까 래퍼 선수 드와이라는 친구가 오케이 있죠? 라타이메이입니다. 라라는 것은 중국말로 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베이의 타이, 메이는 누이를 말 때문에 우리가 맷자를 쓰고 메이를 읽어요. 라타이메이예요. 이 말 그대로 번역하자면 미국식으로 팍시걸, 섹시걸, 핫걸인데 이 차잉원 총통을 빗대가 한 얘기야. 용감무상한 여자라고. 재밌어. 이게 드와이가 한 이
소위 말 래핑의 내용에 보면은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놈은 너를 벽에 빌어붙이며 강제로 껴안고 산을 넘으려고 했지. 그러나 너는 용감하게 싫다고 맞섰어. 이 그놈이라는 건 시진핑이죠. 선을 넘는다는 건 중국 쪽에 편입시킨다는 거죠. 지지율이 48%로 급등했답니다. 물론 이 래퍼 선수 하나 때문에 된 거 아니고 차이잉원이 강한 대만을 주장한 것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문 대통령하고 달라요. 차이잉원이 선거를 끝내고 대만 총통이 되고 난 뒤에 한 얘기가 대만은 누구든지 대만 국기를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자존심이다. 그리고 나라가 강해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했어요. 이거 우리 대통령이 좀 들어야 됩니다. 대만하고 중국하고 지금 비교하면 전력, 경제력, 인구, 땅 크기 비교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념 하나로 이 당찬 여성이 거대한 중국을 향해 발톱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에게도 SOS 치고 교황한테도 지지 호소 편지를 쓰고 장기적으로 전쟁 준비까지 하자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선동일까요? 차이잉원 선거에 참패하고 난 뒤에 지방선거에 참패하고 난 뒤에 눈이 번쩍 떨어졌어요. 국민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지지를 얻을 수 없고 국민을 바라보지 않으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훌륭한 개혁과 이념을 주장한다 해도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강한 중국, 원래 민진당은 강한 중국, 참 강한 중화민국, 강한 대만, 중국과 별개 라는 것을 주장해오던 당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기치라는 것은 탈중국이라는 그것 때문에 참패를 입었는데도 그것을 다시 주장하는 이유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주장하는 이유. 대만이 강해져야 됐다는 것으로 그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16개 정보기관의 정보를 다 총괄해서 모으는 게 DNI입니다. 미국 정보장이에요. 정보장. 정보장은 정보를 생산을 안 하고 미국이 정보 수집을 위해서 정보기관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일본의 1년간 방위비예요. 53조. 뭐 공식적인 숫자는 한 44조 나오지만 53조를 씁니다.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해가 총괄해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정보장 얘기가 북한 핵 포기 안 한다 그래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북한과 협상을 했던 평화적으로 협상해서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갈루치, 제네바 협상을 끌어낸 사람, 켈리 프로세스를 만든 페리 프로세스를 만든 페리, 그 다음에 켈리 특사, 우리나라의 심지어 송민순 외교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 때 육자회담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다닌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자기 경험한 얘기를 지금 해요. 이제 와서 보니까 북한은 절대, 그때 북한 핵 포기를 받아낼 자신이 있다고 동분서주하던 사람들이 북한 핵 포기 안 한다는 겁니다. 53조를, 연간 53조를 쏟아넣고 정보를 수집해가 분석한 미국의 보고서가 결국 북한은 핵 포기 안 한답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통령은 아직까지 총선을 안 겪어서 그런지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된다는 절박감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차잉원도 정신 차린 게 지방선거에 참패하고 난 뒤에 정신 차렸습니다. 당의 이념, 개혁, 섣부른 적폐청산이 아니라 민심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자기가 살아남고 대만이 살아남는다는 걸 알았어요. 대한민국 문 대통령님도 지금 주변이 얼마나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손혜원, 김경수, 이 정권이 태어나도록 가장 적극적으로 마이크 앞에서 얘기해주던 손석희와 손석희를 앞에 내어서 다음에 대통령이라도 해보겠다는 홍석현 다 무너지고 있어요. 김경수, 이제 국민을 볼 시간입니다. 처음 시작은 차잉원과 굉장히 닮은 점을 많이 가졌는지 몰라도 선거에 참패한 후에 정신 차린 것처럼 정신 차린 차잉원을 보고 우리 문 대통령도 지금 늦지 않았으니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은 촛불 정권이 모래성 정권이 될 겁니다. 참 닮은 점도 많지만 닮으려면은 두 사람이 닮은 점도 많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차총통과 닮은 점을 가진 김에 어차피 이 정권을 유지하려면은 차잉원 총통이 먼저 깨달은 것을 문 대통령도 하나의 거울 삼으면 어떨까요? 그것이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문정권이 사는 길이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